남들보다 늦은 것 같아 불안한가요? 나는 벌써 30살인데 아직 이것밖에 못했어. 친구는 벌써 팀장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 대리입니다. 동기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나는 아직 연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대학 선배는 창업해서 성공했는데 나는 아직 월급쟁이입니다. 시계는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이는 자꾸 늘어납니다.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했다니 자꾸만 조급해집니다. 빨리 뭔가를 이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불안하고 초조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오늘 한밤의 안식처에서 나눌 명언은 독일의 위대한 문호 괴테가 남긴 이 문장입니다. 천천히 가는 자여, 조급해하지 마라. 가장 높이 오를 자는 가장 늦게 출발한 사람이다. 늦게 출발한 사람이 가장 높이 오른다니 역설적이지 않나요?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빨리 출발한 사람이 더 멀리 간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다르게 말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늦어도 괜찮다고. 요한 볼프강 폰 괴테, 1749년 독일에서 태어난 시인이자 작가입니다. 괴테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로 불렸습니다. 16살에 대학에 입학했고 25살에 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유럽 전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빠른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괴테의 진짜 걸작은 훨씬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의 대표자 파우스트.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성한 것은 82살이 되던 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무려 60년이 걸렸습니다. 60년 동안 괴테는 파우스트를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수정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빨리 완성하면 안 되나요? 괴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급하게 완성한 작품은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진심을 담아 완성한 작품은 영원히 남습니다. 파우스트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괴테는 평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빠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속도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빠름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대에 성공하라. 30대의 안정을 찾아라.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 사회는 우리에게 타임라인을 제시합니다. 20대에는 이것을 해야 하고 30대에는 저것을 이뤄야 한다고. 그 타임라인에서 벗어나면 뒤처진 사람이 됩니다. 뉴스는 20대 청년 CEO를 조명합니다. 25살에 100억 투자 유치. 멋져 보입니다.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나도 빨리 성공해야 해. SNS에는 빠른 성공 스토리가 넘쳐납니다. 1년 만에 달라진 삶, 3개월 만에 이룬 목표, 단기간에 성취한 꿈. 모두가 빠르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 화려한 결과 뒤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실패가 있었는지, 또한 그 빠른 성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데 나만 어려운 것 같아. 이 나이까지 이것밖에 못했다니. 친구 결혼식에 갔습니다. 축하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초조합니다. 나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후배가 먼저 승진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합니다.
나는 왜 아직 못 올라갈까? 동창회에 갔습니다. 친구들의 성공담을 듣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거울을 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걸까?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당신은 뒤처진 걸까요? 아니면 단지 남들과 다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걸까요? 조급함은 우리를 망칩니다. 첫째, 조급하면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영어 공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3개월 만에 영어 마스터. 이런 광고를 보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별로 늘지 않습니다. 실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왜일까요? 언어는 천천히 습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면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둘째, 조급하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검증되지 않은 길을 선택합니다. 빠르게 돈 버는 법, 단기간에 성공하는 비법, 현혹됩니다. 그 결과는 실패입니다. 셋째, 조급하면 과정을 즐기지 못합니다. 목적지만 보고 달립니다. 도착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착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음 목표가 또 생깁니다. 끝없이 조급합니다. 35살 요리사 준혁 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준혁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적었고 일은 고됐습니다. 동기들은 대학에 갔습니다. 졸업 후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준혁 씨는 여전히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은 대리가 되었습니다. 준혁 씨는 이제야 조리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월급은 적었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준혁아, 아직도 요리해? 동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가끔 후회했습니다. 나도 대학 갈 걸, 나만 뒤처진 것 같아. 하지만 준혁 씨는 요리를 사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로 배워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준혁 씨는 수석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의 요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천천히 쌓아온 실력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미식 블로거들이 찾아왔습니다.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준혁 씨의 레스토랑은 예약이 3개월 밀려 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최근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너 대단하다. 네가 부럽다. 준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속도로 걸어왔을 뿐이에요. 친구들이 대리 과장 될 때 조급했지만 이제 보니 각자의 길이 있더라고요. 나는 늦게 출발했지만 내 방식대로 높이 올라온 것 같아요. 42살에 첫 소설을 출간한 지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수 씨는 20대 때부터 작가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등단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30살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라. 지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너무 늦은 걸까? 재능이 없는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밤에는 소설을 썼습니다. 35살, 40살, 시간은 흘렀지만 등단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지수야, 현실을 봐야지.
하지만 지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기만의 속도로 글을 썼습니다. 급하게 유행을 쫓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담았습니다. 42살이 되던 해 드디어 등단했습니다. 첫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출판사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42살 신인 작가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소설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독자들은 말했습니다. 이 작가는 깊이가 다르다. 인생 경험이 글에 녹아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수 씨는 말합니다. 20대에 등단했다면 이런 글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42년을 살아온 경험, 실패와 좌절, 그 모든 것이 제 글의 자양분이 되었어요. 늦은 게 아니라 제 타이밍이었던 거죠. 역사 속에는 늦게 시작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랜드 샌더스, KFC 창업자입니다. 그가 프라이드 치킨 사업을 시작한 나이는 65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할 나이에 그는 시작했습니다. 65살 전까지 그는 수많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KFC는 전 세계 140개국에 있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모세 할머니, 본명은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세. 그녀가 그림을 시작한 나이는 78살이었습니다. 관절염으로 자수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78살의 시작이었습니다. 80살에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101살까지 살면서 16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 대신 내 속도는 무엇일까? 나는 왜 못하고 있을까? 대신 나는 지금 어떤 과정을 걷고 있을까? 언제쯤 성공할까? 대신 오늘 나는 어떤 한 걸음을 내딛었을까?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빠른 사람이 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높이 오릅니다. 천천히 간다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간다는 것은 조급하게 결과만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음미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은 주변 풍경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걷는 사람은 길가의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듣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또한 천천히 간다는 것은 자신의 페이스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 완주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만의 속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들의 타임라인이 아니라 나만의 타임라인을 만드세요. 친구가 30살에 결혼했다고 해서 나도 30살에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둘째, 과정을 즐기세요. 목적지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셋째, 작은 성장을 축하하세요. 거창한 성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1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를 보세요. 지금 천천히 쌓은 실력은 10년 후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천천히 가는 자여, 조급해하지 마라. 가장 높이 오를 자는 가장 늦게 출발한 사람이다. 괴테의 이 문장을 다시 곱씹어 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늦지 않았어. 나는 내 속도로 가고 있어. 그것으로 충분해.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높이 오를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평온하길, 그리고 내일 조금 덜 조급한 당신으로 깨어나시길. 한밤의 안식처였습니다.